이제 6시가 돼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저는 구이세 회장 우명규라고 합니다. 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떤 분을 데려올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직자의 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분을 좀 힘들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이언트 테크 리드님이신 성민기 선배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사실 클라이언트 테크 리드 혹은 ATS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성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선은 너무 학교에 사실 오랜만에 와서 이런 건물이 생겨있고 그다음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는데 어쨌든 변함이 없는 거는 학생분들이 역시 열정을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가지고 있고 사실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어쨌든 네, 너무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 좋을까 이제 영규님 이제 사실 초청을 좀 감사하게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사실은 창업도 사실 어떤 하나의 커리어주 사실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떠한 이제 커리어 패스나 어떤 업무를 하는지 먼저 좀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업계 현황 요즘 좀 하드가 되는 챗GPT 이런 업계 현황 그리고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개인적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드리면서 좀 마무리해보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짧게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리드로 해가지고 이제 현재 대기업 L그룹사를 좀 전담해가지고 제가 전반적인 아키텍팅 같은 것들을 해서 기술 도입군 같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일종의 보면 컨설팅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렌디한 기술군 이런 이제 제안드리기도 하고 혹은 현재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먼트를 가져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또 공부도 사실은 계속 해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학부 아마 졸업하시면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배우면 계속 될 거예요. 왜냐면 업계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기획하시는 분, 개발하시는 분 이거는 네, 상관없이 계속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프로페셔널 MBA 과정을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오기 전까지 좀 약간 이력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해드리면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전에 네이버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색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제 근무를 그린팩토리에서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토스 SA라고 유럽에서 제일 큰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 프랑스 컴퍼니에서 스페인 브랜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고 구축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과기부나 혹은 여러 가지 업체 하여튼 그런 분 제 좋은 일자리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멘토링 역할을 맡아가지고 계속 이제 꾸준히 학생분들 만나면서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졸업을 했는데 저는 좀 졸업을 되게 늦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더블 메이저를 하다 보니까 학점을 제가 160 학점을 듣고 졸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었는데 160 학점을 들었어요. 왜냐면 전공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피던스를 되게 갖기가 되게 어려워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듣기 쉬운 과목만 듣거나 혹은 뭔가 그냥 이제
하나의 트랙만 이렇게 들어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 흐름과 맥락을.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컴퓨터 공학이 원래 본 전공이었지만 산업공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최종 목표는 사실 창업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공학을 선택을 해서 네 이제 어쨌든 진학을 해서 결국은 한 160학점 정도로 해서 이제 졸업을 어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목은 체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짧게 좀 이렇게 이력을 한번 말씀드렸고 너무 네, 진중하게 듣고 계시지만 사실 그냥 이렇게 회사를 입사를 하면 딱 나열을 하면 되게 이런 회사를 어떻게 그냥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회사를 갔을까 이런 막 그런 궁금증이 사실 들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명균님 같은 이제 이런 창업 동아리 그리고 혹은 약간 대회 이제 같이 하는 협력 동아리 있잖아요. 내부 동아리들 그런 것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경험을 되게 많이 쌓아왔어요. 그래서 학점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제 사실 거짓말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3점 몇은 넘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학교 생활의 기본적인 약간 보면은 애티튜드라고 보면 척도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정말 사실은 이해력이 막 그렇게 낮거나 성실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렇게 학사 경고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면접관으로서도 이제 채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학점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학점은 단언컨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맞춰 미트를 해야 된다. 연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래도 한 3.4 이상을 그래도 최소 네, 맞추셔야 앞으로 뭐 혹은 저희 과가 앞으로 혹은 뭐 다른 과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관련해서 IT 쪽으로 가실 때는 뭐 교수 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 있을 때 학점으로 사실 커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최소의 리퀘어먼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리지 않는다는 저는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점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네 조금은 신경 쓰면서 가자. 그리고 특히 내가 원하는 직무나 창업을 할 때 그 해당하는 과목에 이수한 그 기록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게 본인의 날리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증빙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과목들은 이수하시면은 훗날에 뭐 내가 미국의 뭐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저처럼 이제 회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으면서 뭐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 이력에 대해서? 너무 다들 굳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제 어쨌든 최종 그 골이었거든요. 입사를 할 때. 왜냐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창업 동아리 통해 가지고 뭐 저희 회사 견학을 신청을 하시면 같이 와서 이 오피스 투어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한 걸 되게 권장해 드리는 게 한 번이라도 그런 뷰를 뭐 예를 들어 광화문 저희는 경복궁 뷰거든요. 그래서 그런 뷰들을 한번 보시고 나면 나 이런 회사 와야겠어 하는 끌림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스라는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었는데 해당 활동을 할 때 뭐 그 프로그램 담당자님 통해 가지고 네이버 그린 팩토리도 사실 그때 견학을 한번 했었고요. NC소프트에 방문을 해서 목욕탕 NC소프트에 목욕탕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근데 목욕탕도 있어서 굉장히 놀랐다. 집에 안 가고 사람들이 개발만 하는구나 하는 프레셔도 되게 느끼기 좋은 경험이었었고 이런 회사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혹은 뭐 LS 광화문 뷰를 보면서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 라는 그런 최종적인 약간 목표를 셋업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제 소개는 어쨌든 이 정도 간략하게 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미국 회사예요.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브랜치가 정말 네, 거의 어느 나라 이제 가지 않고 다 있고요. 저희 회사의 미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이라는 이제 아주 거창한 사실 미션이 있는데 사실 empower가 어떻게 보면 권한 부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워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조직이 뭐 이제 더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이제 기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바지하겠다 뭐 그런 미션인데 저는 처음에 이 미션을 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이게 진정한 플랫폼 회사구나.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걸어온 IT 기업들은 다 웬만해서 SI나 플랫폼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혹은 개발을 할 때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가 사실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회사는 윈도우즈 그리고 뭐 엑스박스 혹은 정말 많은 이제 오피스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최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정말 제공해 준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관련된 회사의 동영상들 막 이런 것들 정보들 혹은 현직자들 분들 만나뵈면서 아 나도 이런 데 일하고 싶어 라는 그때 이제 내 목표를 더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약간 일하고 싶은 사실 막연하죠. 대학을 오기 전에도 고등학교 때 나 사실 뭘 할까 뭘 해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많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적에 맞춰서 난 가야지 혹은 나는 일단은 그냥 잘하는 게 없는데 이거를 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뭐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차를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피아노 음악을 좋아한다 해서 노래 부르는 것하고 작곡하는 거하고 듣는 건 매우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야가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고 그 과정을 찾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부 과정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공부 혹은 뭐 타전공 과목 그 연계 전공 혹은 뭐 이제 이중 전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마 겪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잠깐이라도 체험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오늘은 1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어쨌든 현재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 기반으로 하나하나 솔루션을 예시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챗GPT가 되게 트렌디한 솔루션 중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제 여기 동아리 자체가 창업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많이 했고 기획하시는 분도 있고 디자인하시는 분도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서비스 기반으로 학부생들이 제일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플랫폼이거든요. 만드는 게. 왜냐면 내가 아직 사회적 경험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내가 쓰고 싶은 서비스를 기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 형태는 대부분이 IT 플랫폼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재화나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체를 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흔하게 사실 해볼 수 있는 게 IT 쪽 플랫폼 창업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챗GPT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뭐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고민해보는 건 앞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고 고민해볼 문제라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기술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쪽이 되게 어쨌든 사실은 모르면 안 되는 이제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제 AI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AI 시대가 왔는데 사실은 AI 시대가 오늘 바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1956년? 뭐 그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챗GPT 시기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데이터셋을 다 수집을 하고 그걸 모아서 정제를 하고 그걸 모델링을 해서 내가 테스팅을 하고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하면서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아니면 사실 되게 범접하기 힘든 분야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AI, 뭐 ML, 그다음 딥러닝 이렇게 영역이 지나오면서 이미 모델에서 서비스라는 마스라고 저희가 일단 표현을 하긴 하는데 생성형 AI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인사이트를 뽑고 남들보다 빨리 혹은 이걸 통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까를 집중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챗GPT는 그냥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가지고 어떠한 밸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이제 사실 그 관점으로 집중을 하면 코파일럿 이미 안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자분들도 사실은 그 디자이너 분들도 사실은 CSS나 이런 것들 이미 다 오토 코딩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그런 거 그냥 가볍게 써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즘에 사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학교 공부에 혹은 학교 숙제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역량 향상에 혹은 내 창업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걸 포커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생성형 AI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할 수 없는 필연적인 영역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챗GPT는 너무 흔하게 우리가 접해봐서 이미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요소가 있는지 약간 그런 것만 이제 저희가 개념적으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좀 공부를 더 해보는 흥미를 좀 제가 돋궈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챗GPT는 항상 뭐 어떻게 보면 텍스트 기반의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미 파운데이션이라는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 문제 푸는데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검색하는 시나리오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혹은 코드 개발하거나. 그래서 그걸 해나가는 프롬프트를 고민하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영역이고요. 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답변을 받아오는 게 컴플리션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프롬프트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한마디로 뭐 토큰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결과를 계속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다 혹은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이제 챗GPT 플러그인 같은 것들도 나올 거고 막 AI 튜터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 되게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쨌든 GPT-3나 GPT-4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아까 제가 AI, ML 뭐 이런 거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 뭐 인쇄문서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가지고 하면 OCR 모델을 뭐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뭐 이 OCR 뭐 글자 추출하는 모델 별도로 만들고 뭐 구매 기록 가지고 추천하는 모델, 쇼핑 추천하는 모델 또 따로 만들고 뭐 챗봇 대화 기록 가지고 챗봇 뭐 만드는 모델 따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왔었는데 챗 GPT는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언어 모델로 만들어져가지고 거대 모델로 만들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일을 내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서 하나의 컴플레이션을 잘 받는 것 그리고 혹은 멀티턴으로 프롬프트와 컴플레이션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다양하게 내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가는 것 그렇게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쨌든 뭐 제가 회사 홍보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서비스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개발을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잠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그렇게 사실은 딥하게 하지 않더라도 혹은 기획으로 하면 어떤 생각을 되게 구축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랄까요?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시간이 사실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단시간에 검토 혹은 뭐 MVP라고 하죠? 그러니까 POC 뭐 이런 용어들을 저희는 많이 쓰는데 Proof of Concept이거든요. 그래서 MVP나 POC 같은 과정을 되게 단시간 안에 사실 진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망성을 빠르게 그러니까 feasibility 혹은 유망성을 되게 빠르게 사실 이제 개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망설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빨리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옛날처럼 정보 교류가 안 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온라인 접속해가지고 뭐만 하면 다 공유가 돼 생각이. 그리고 금방 만들 수가 있는 시대예요. 돈이 없어, 나 자본이 없어, 난 학생이야. 뭐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시각적인 뭔가 예를 들어 쉽게 조금 말해볼게요. 내가 로봇 관련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하드웨어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드웨어도 사실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드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스피치 서비스를 빠르게 붙여가지고 로봇한테 붙여가지고 이제 STT 해가지고 스피치 투 텍스트를 변환을 해요. 제가 그러면 이미 이것도 스피치 개발 부분도 옛날에 모델을 막 만들고 데이터셋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픈 AI 서비스처럼 숙지 서비스를 쓰고 그 다음에 챗GPT를 또 연결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TTS로 예를 들어 발화를 이제 다시 전달을 하면 이미 로봇 관련해가지고 로봇과 대화하는 음성 서비스를 벌써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봇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챗봇 서비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이제 원하시든 그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컴포넌트로 누가 잘 조합하는 엔지니어링 시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막 나 이거 석사 안에서 박사 안에서 몰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엔지니어링 시대이기 때문에 뭐 비전, 스피치, 랭귀지 혹은 뭐 이제 서치 그다음에 혹은 OCR 같은 이제 문서를 인식하는 폼 레커그나이저 뭐 그다음에 뭐 보스 서비스 내가 개발을 하지 않아도 이제 다 구현을 할 수 있어요 단시간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이제 하기만 실천에 옮기기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약간의 좀 비용적인 발생 부분은 사실 창업 동아리 혹은 예비 창업 패키지 너무 많잖아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만 가지면 티밍을 잘 하셔서 사실 실천에만 옮기면 사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보실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마저 GPT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온 김에 더 설명을 드리면은 GPT는 사실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나 실험 환경에 대해서 사실 GPT-4로 사실 많이들 GPT-4가 거의 한 100배 정도 비싸요. GPT 3.5 터보에 비해서 비용이. 이게 비용이라는 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서비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커피 마셔도 사실 커피비를 내듯이 사실 서비스도 만들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근데 GPT 3.5 터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픈 AI 서비스 쓰고 계시면은 아마 비용을 지불하고 계실 텐데 이건 토큰 단위로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똑같은 걸 제공하는데 토큰 단위로 이제 프라이싱을 해서 비용을 이제 과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서비스 예를 들어 식당을 가면 내가 재료비를 고민 안 하고 서비스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뭔가 내가 구현할 때는 일단 기술적 가능성을 먼저 첫 번째로 보시고 이후에 최적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심플하게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결국은 테스트는 GPT-4로 하시고 그 다음에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챗GPT에서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창업을 하다 보면 혹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학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점점 이렇게 보면 신경 쓰는 요소들이 되게서 이게 뽑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GPT-4로 일단은 어쨌든 해보시고 멀티모달 뭐 이런 것도 좋고 혹은 멀티턴 대화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피팅을 한 다음에 GPT 3.5 터보로 이게 되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제 적합하게 생성형이나 요약형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벼운 모델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문서 검색 같은 거 할 수 있는 시나리오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모델군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혹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적정한 걸 이제 쓰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AI 발전 방향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는 되게 저희가 제한적이었어요. 뭔가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핵심 키워드 같은 거 뽑아내고 그런 텍스트 생성 조금만 하고 혹은 스트링 컴페어하고 사실 그 정도에 끝났거든요. AI가. 혹은 약간 분류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맥락, 자연을 이제 NLU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이후에는 이제 대형 이제 우리 LLM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자연어 되게 복잡한 상황, 맥락, 이전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약간 다양한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미 텍스트나 뭐 스피치나 혹은 비디오나 혹은 다양한 서드 파티 솔루션에 이미 IP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또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 같은 직장인 분들은 이미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만들거나 이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들 분들 만나보면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미 돈이 캐시카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잘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마켓을 먼저 장악하고 이후에 이제 그 고민하는 분들도 생겨나는 추세. 옛날처럼 이제 그냥 기존의 플랫폼 사업하면 사실 네,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건비도 해지하시고 막 리스크도 당연히 해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챗GPT 때문에 뭐 제가 아는 거는 의료 상담 서비스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챗GPT로 하거든요. 근데 아예 이제 그 로직을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한 번만 로직이 노출되면 사실 그거는 이제 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돼버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AI 경쟁 같은 것들이 펼쳐질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AI 모델이 이제 소형화되는 추세도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소형 뭐 서버리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대세로 아직은 못 잡는 이유가 클라이언트의 그런 이제 캐파로는 사실 결국 서버 사이드의 힘을 이제 컴퓨팅 파워를 따라잡지 못해요. GPU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IT 흐름은 클라우드 사업으로 결국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누가 IT 플랫폼 개발할 때 서버를 직접 주문해서 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걸 불러다 써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나는 어떤 걸 만들고 싶어가 정확히 정의만 된다면 그냥 그거를 클라우드에 불러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전 세계 뭐 한 40 몇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국만 서비스 타겟팅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인도 쪽에 무슨 인도 분들은 아직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돼가지고 선불형 충전폰을 많이 썼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그러니까 인도 그 분의 우리 뭐 선불형에서 충전해주고 매니징해주고 모니터링해주는 거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박을 쳤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만 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가서 창업하시니까 미국을 타겟팅하거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진짜 타겟팅해서 하시는 분도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럼 못하냐? 아니다. 리전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리전에 맞춰서 그냥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인프라의 바로 그 강점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A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내가 어떤 인프라를 쓰든 클라우드에는 다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강점이라서 결국은 초거대 AI 모델을 이용할 때도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가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측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깃허브하고 링크드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샀어요. 혹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 데이터가 많은 거야.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좋은 퀄리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마나 뭐 여러 가지 사실 오픈소스 모델들이 사실 노출이 돼가지고 이미 공개가 되었지만 사실 그 성능은 사실은 아직 뭐 구글의 제미나이 뭐 써보시면은 그 확실히 틀려요. 그 데이터의 셋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논문은 네,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보신다면 네, 좀 어떻게 데이터셋을 전처리해서 좋은 데이터를 넣었는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AI 전문가나 조직이 어떻게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앞으로도 모델을 업데이트 해가는가가 사실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거대 모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개개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그 영역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큰 회사, 한마디로 이제 대기업 분들이 보통 개발을 하게 되고 국내에 있는 막 리튼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생성형 AI를 하는. 근데 그런 회사도 결국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이 클라우드거나 저희 애저를 혼용해서 써가지고 결과만 좀 시스템 메시지나 혹은 CP라고 불리는 컨텐츠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결과를 빠르게 그냥 주는 형태로 사실 이제 자체적인 모델보다는 그런 형식으로 이미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미 규모의 경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엔지니어링을 누가 빨리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썼지만
이제 가져왔지만 이제 오픈AI 구조를 보면은 어떤 이제 이거는 조금 저라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봤는데 여기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 여러분들 만약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고객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저희 이제 애저 오픈AI 서비스 GPT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안에서는 이제 세이프티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리스폰시브 AI라는 저희가 부르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하도 뭐 욕이나 이제 성차별,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우리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약간 해커 기질이 있잖아요. 반항 기질. 그러면 이제 막 욕설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애저 오픈AI 다르게 이런 이제 세이프티 레이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뭔가 좀 헤이트 스피치나 섹슈얼이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알라트가 울리는 시스템이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어뷰즈라는 게 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알라트를 하고 서비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제가 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 필터링 같은 기능들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되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픈AI는 일단 모델을 만드는 데 포커싱을 하고 저희는 이걸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업 잘 나가고 있는데 욕설 논란 이거는 사업 한순간에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조금 차이가 되게 커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사실 시큐리티 측면과 개인정보 측면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규상 지켜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차이다. 그래서 좀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디텍트하고 리뷰하고 뭐 이제 결정해가지고 리스를 하고 뭐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차이다. 그래서 왜 애저 오픈AI 서비스 있고 오픈AI 서비스 다른 회사인데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픈AI 모델을 그대로 호스팅이라 한마디로 그냥 옥제해서 똑같은 모델을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파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끼워서 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좀 트렌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또 영어 장표 하나 그냥 들고 왔는데 최근에는 챗GPT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도 정말 많아요. 뭐 LG, 뭐 제가 담당하는 뭐 회사들도 있고, 뭐 삼성, 카카오 진짜 안 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챗GPT 알아요? 이런 질문이 면접에서 정말 그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되게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은 국가산업기술법 그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용 서버, 데디케이티드 서버라고 해서 전용 서버 같은 것들에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저 오픈AI 서비스는 PTU라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PTU라고 부르는데 프로비전도 이미 이제 그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회사 개발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사들은 이제 보면은 보안이나 이런 폴리시를 지켜가지고 다 이렇게 PTU라는 옵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막 사용을 하고 각각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다 기술적 규제를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저는 요즘에 PTU가 화두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디케이티드 서버 전용 서버 내 서비스만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클라우드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제가 이제 사실 아까 보면 사이드에서 창업으로 뭐 이렇게 멘트가 아마 좀 적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겸직이 돼요. 그래서 한국 회사 대부분이 겸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동원 뭐 아까 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동원그룹이 뭐 채용 용계 뭐 포스터 붙어 있던데 동원도 겸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겸직이 되는 회사군이 몇 개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저도 하나의 겸직이 되는 회사 중 하나인데 저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사실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를 많이 그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좀 만들 일이 좀 적고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니즈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아이템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트레이닝 되게 많이 해보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런 팝핀캣이라는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런 AI 실루엣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앱스토어에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AI 실루엣을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춤을 뭐 따라 추는 걸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AR 가이드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이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요즘에는 누구나 숏폼을 되게 빠르게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이드를 보고 내가 즐기면서 올린다는 걸 착안해서 완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담고 올리고 싶어하는 거지. 그래서 AR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커버 비디오 클릭하면 여러 가지 리스트도 있는데 그걸 뭐 빠르게 따라출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팝업 스튜디오나 왜냐면 B2B가 사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B2C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오디션 선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방송사 논의를 해보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팝업 스튜디오 같은 건데 부스를 해놓고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판매를 한번 이제 체험형으로 하게끔 하는 거 뭐 이런 스튜디오 B2B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아이템을 해본 이유는 이제 사실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사실 좀 사람들의 액티비티가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뭔가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도 아까 말했듯이 개발 경험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약간 스스로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은 B2C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B2B로도 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하면서 또 자본금을 또 받아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결과를 보면은 저 따로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B2C로 유입이 되는 전략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사실 몇 번 이제 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포매팅을 시도해보면서 저희 팀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주셔서 이제 뭐 5.8mm, 3.4mm 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죠. 일단 한번 해보고 그걸 맞춰서 잘 나올 때까지 전략 수정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빠르게 대응해서 이제 과감하게 개발을 포기할 부분 포기하고 빠르게 이제 사실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을 해서 이제 디플로이를 해서 운영을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쪽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직도 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MBA 과정을 진행을 지금 해가지고 이제 코스를 듣고 있는데 MBA 사례 대회 뭐 이런 거 봤는데 이제 대상을 바로 탔어요. 그것도 왜냐? 그래서 경험들이 되게 많이 이미 쌓여있어. 노하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근데 그건 다 트라이얼 앤 에러거든요. 시행착오에서 나온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벌써 MBA 벌써 1학년 과정 중이었는데 교육부 장관상을 대상을 탔어요. 네, 그렇게. 근데 그게 저는 어느 한순간 아이템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시험이 되게 중요해서 시험 공부만 하실 수 있지만 시험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학점도 되게 챙겨야 되니까 이제 시험 공부가 끝나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장표를 이렇게 마치는데 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뭐 질문하셔도 되고 네, 혹은 뭐 지금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일단 끝내기 전에 저랑 항상 사업을 같이 해요. 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일단 한번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16학번이고 패키징학과랑 신촌생활디자인학과 졸업을 했어요. 현재는 GSM 리즈에서 IT 서비스 기획이랑 운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부터 이런 창업 동아리도 하시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거를 보면 저보다 훨씬 잘 앞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 사실 저는 소개를 하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은 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는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인턴 경험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점은 진짜 솔직히 생각하면 3.5만 넘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대기업에서 좀 커트라인을 보는 학점이거든요. 물론 그보다 학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그런 학점 관리보다 사이드 프로젝트, 창업 경험, 그리고 뭐 인턴 경험 이런 거를 3, 4학년 때 많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민지님도 더블 메이저 하셨고 저도 더블 메이저를 했어요. 생활디자인학과를.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뭐 새로운 활동,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궁금하신 게 서비스 뭐 기획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디자인 쪽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